이번 강의에서는요,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이제 클래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클래스들에 대한 이제 속성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자를 다룬 클래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런 클래스들은 이제 불가변형과 가변형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불가변형은 어떤 타입이냐면,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객체를 만들고 난 이후에 내용을 바꿀 수 없는 타입이 불가변형 타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열을 하나 만들고 나서요, 문자열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이제 불가변형 타입입니다. 이에 비해서 가변형 타입, 뮤터블자가 들어가는 이 가변형 타입은요, 객체를 만든 이후에 이제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게 가변형 타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열을 만들고 나서 문자열 뒷부분에 뭐 A를 덧붙인다던가 B를 덧붙이거나 혹은 세 번째 글자를 뭐 삭제하는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게 가변형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가변형 타입은 이제 이런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버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버퍼를 이용하기 때문에 버퍼의 양이 부족해지면 버퍼를 내부적으로 늘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 불가변형 타입이 버퍼를 사용하는 가변형 타입보다 성능상 유리합니다. 즉, 뮤터블 타입이 성능상으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작성할 때 데이터를 딱히 계속 바꿀 일 없다 그랬을 때는 불가변형 타입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이제 몇 가지 주요한 데이터 타입 클래스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다루는 클래스는 NSString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거의 가변형 타입은 NSMutableString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NSData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가변형 타입 Mutable Data가 있고, NSArray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가변형 타입인 Mutable Array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대해서 Mutable Dictionary, 그 다음에 set에 대해서 Mutable Set이라는 이런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에 대한 규칙이 하나 드러나죠. 가변형 타입은 불가변형 타입에다가 뮤터블자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뮤터블자가 들어간 클래스 이름을 봤다 싶으면, 이거는 뭔가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구나 라는 걸 미리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꿀 수 있는 클래스와 함께 데이터를 바꿀 수 없는 이뮤터블 클래스도 혹시 정의가 돼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뮤터블과 이뮤터블 클래스 간의 관계가 생기는데 상속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변형 타입이 뮤터블 클래스가 불가변형 클래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클래스 선언 부분이 있는데요. NSMutableArray가 NSArray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이저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뮤터블 타입은 이뮤터블 타입, 즉 뮤터블 어레이는 NSArray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뮤터블 어레이 고유의 기능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 중 하나가 아마도 문자를 다루는 클래스인 NSString일 겁니다. NSString의 가변형 타입인 NSMutableString이 있습니다. 문자열을 하나 정의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문자열 상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골뱅이 다음에 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열 상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형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NSString의 얼룩의 init 혹은 팩토리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많이 사용되는 이제 문자열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포맷을 이용한 문자열 객체 만드는 이제 메소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몇 번 사용해 보셨지만 이제 여기 콤마를 이용해서 첫 번째는 이제 포맷 문자열을 집어넣고 그 이후에는 포맷 문자열에 대치되는 값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문자열 객체를 만드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str1이라는 거는 얼룩의 init with format 해가지고 이제 포맷 문자열을 집어넣고요. 그 밑에 str2는 팩토리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문자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NSString을
이용한 이제 몇 가지 코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열 객체를 만드는 것을 봤었죠? 문자열 객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NSString 이용해서 str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그 생성자 메소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1은 NSString의 얼룩에 init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init with 포맷 이용해서 문자열 객체를 포맷 문자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문자를 주고요. 이후에는 콤마 이용해서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문자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 메소드라는 걸 이용할 수 있죠. NSString의 string with 포맷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포맷은 간단히 1 더하기 2는 결과를 출력해 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NS 로고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tr은 찍고 바뀌었네요. 1과 2 1이랑 2를 찍고 런을 해보면 네, str를 넣어야죠. 파라미터에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크래시가 좀 났었습니다. 런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자열 비교하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tangle이라는 클래스에다가 is equal이라는 메소드 그리고 is equal to rectangle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죠. NSString에서는 이제 문자열끼리만 비교할 수 있도록 is equal to 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이거에 대한 파라미터는 NSString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자열을 비교하는 예제 코드를 보면은 이제 그 변수의 이름만 나타났지만 이제 NSString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라는 NSString과 is equal to string이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유저 인풋 얘도 문자열 객체가 되겠죠. 두 개를 비교하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is equal to라는 이런 메소드가 이제 동등 여부만 이제 같은지 다른지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면 이제 compare한 메소드는 이제 그 크거나 아니면 같거나 그런 정보까지 제공해주는 비교 함수입니다. 그래서 compare한 메소드는 이제 위에 있는 코드처럼 이제 compare한 메소드 다음에 파라미터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 결과는 ns comparison result라고 하는 이제 상수가 이제 반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 스타가 붙어있지 않은 걸로 봐서 이제 객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인 ns comparison result는 이제 세 가지 값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ascending, same, descending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ascending은 -1이 되고 same은 0, descending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코드처럼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ABC라는 문자열과 그 다음에 소문자죠 얘는 그 다음에 대문자 ABC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제 equal to 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게 됐을 때는 두 개는 서로 다른 문자열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옵션으로 이용해서 이제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도록 옵션 값을 주면은 동등한 문자열로 이제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1이라는 문자열과 0, 9라는 문자열을 비교하는 코드가 됩니다. 얘를 문자로만 비교했을 때는 1하고 0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1이라는 이제 글자가 더 큰 숫자가 큰 값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옵션에서 이제 숫자로 취급해서 비교하게끔 옵션을 주게 되면은 1보다는 0, 9, 즉 9가 더 큰 숫자가 되죠. 그래서 숫자로 취급해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비교하기 위한 is equal to string과 compare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를 비교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교할 거는 이제 is equal to string과 이제 compare 메소드 두 개를 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소문자를 비교해주는 ABC와 그다음에 대문자 ABC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NSLog 이용해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요 ABC와 대문자 ABC를 비교 is equal to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qual to 메소드에 대한 결과로서는 뭐가 나올까요? %d를 이용해서 불리한 타입이지만 %d로 하게 되면은 yes인 경우엔 1, yes가 아닌 경우에는 no인 상태에서는 0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런을 해보면 ABC와 대문자 ABC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compare 메소드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만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는 long 타입으로 넣어야 됩니다. ABC와 compare 메소드 이용해서 ABC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런을 하면 1이 나타났습니다. 1은 어떤 결과냐? compare 메소드에 의한 결과는 NS comparison result라고 하는 enum 타입으로 선언된 상수값이 오게 되고요. 1은 descending, 즉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cending, 오름차순은 -1인 거고 same은 0이 되고요. descending은 1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 1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1 대신 이제 그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비교하기 위한 코드를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컴페어에서 옵션 이용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ABC와 소문자 ABC를 비교하되 이번에는 어떤 옵션을 비교하느냐? 그 Case Insensitive Search라는 걸 넣어서 비교를 하면은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또 NSLog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로그 이용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 0이 나타났습니다. 0은 same이라는 상수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어떤 문자를 비교할 거냐? 1이라는 문자열과 0, 9라는 문자열을 비교할 겁니다. 이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1이 더 크다는 소리가 있죠. 내림차순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1과 비교를 하되 0, 9라는 문자를 비교를 하되 이번에는 숫자로 취급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비교할 때는 Numeric Search라고 하는 옵션을 작성합니다. 하고 얘를 NSLog에다가 이용하겠습니다. 좀 9랑 비교한 결과를 넣어서 런을 해보면 이번엔 다른 값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자열, NS string 클래스를 제공하는 이제 변환하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이제 원시 타입으로 변환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각각 타입에 맞게끔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플로트 형태로 바꾸기 위한 플로트 밸류한 메소드, 그 다음에 인트 밸류, 그 다음에 불 밸류라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타입별로 이제 변환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얘는 클래스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그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한 것들은 다 글자입니다. 즉 문자열입니다.
얘를 이제 숫자로 비교해야 될 수도 있죠. 이제 특정 숫자보다 큰지 작은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숫자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는 이제 반환 타입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문자열을 이제 원시 타입으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이제 메소드고요. 반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원시 타입, 그러니까 숫자 1을 문자 1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ns 스트링에 스트링 위드 포맷 있죠? 좀 전에 다뤄봤던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포맷 문자열을 이용해서 ns 스트링 객체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에 있는 거는 ns 스트링의 str에다가는 문자열로 yes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불리한 타입으로 변환해서 이게 yes냐 no냐 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부문 안에다가 bool value라는 메소드를 사용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yes라면은 역시 7is에서 %d 했었죠? %d는 정수형을 출력하기 위한 이제 ns로그에 사용하는 포맷 문자열입니다. 그다음에 코마 뒤에는 골뱅이 따옴표 7이 있습니다.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ns로그로 출력한 코드입니다. 밑에 else 이후에 있는 코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3.14라고 하는 이런 문자열을 이제 플로트 형태로 바꾼 다음에 출력하는 그런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다시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string in the format이라는 걸 이용해서 포맷 문자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ns 스트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ns 스트링에서 제공하는 이제 타입 변환하는 거 있었죠?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거나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열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0, 1, 2, 3이 되겠네요. yes라는 얘는 문자열이죠? 불리한 값이 아니고 문자열입니다. 얘를 가지고 어떻게 비교할까요? 이 부분 이용해서 str3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보다는 좀 더 세련되게 우리는 문자를 변하는 걸 이미 알았죠? 그래서 불리한 밸류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숫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이라는 문자를 int value 이용해서 숫자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로 출력하겠습니다. 다시 런을 해보면 이렇게 숫자로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시 타입에서 문자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아까 많이 봤듯이 string with format 이용해서 f 이용해서 이게 3.14를 숫자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꾸고요. 문자열로 만들고 그 다음에 f 이용해서 아니죠. 문자열이네요. 이용해서 str4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입을 제가 잘못 적었네요. %골뱅이로 이용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런을 하게 되면은 3.14에 대해서 플로트 숫자인 3.14를 문자열로 바꾸고 %골뱅이 이용해서 출력한 것을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문자열에서 문자열을 찾거나 아니면은 자르는 그런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다루다 보면은 이제 문자열 내에 특정 글자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헬로 월드에는 Z라는 알파벳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런 식으로 찾아야 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로 월드에 L자가 들어가면 과연 어디 있는가?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s 스트링에는 range of string이라는 이런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ange of string에 대한 파라미터는 문자열이 들어가고요. 그에 대한 반환 타입은 ns range가 옵니다. ns range는 앞에 스타가 없죠? 얘는 구조체입니다. 이 ns range라는 구조체는 location이랑 length라는 이제 그 인티저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체가 있으면은 대부분 이제 구조체를 만드는 make 함수도 같이 지원합니다. nsMake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구조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ange of string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문자를 찾으면 hello world에서 L을 찾으면 이제 L이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정보가 nsrange로 range 구조체로 이제 반환이 되고요. 만약에 검색된 결과가 없으면, 만약에 헬로 월드에서 Z를 찾으면 없겠죠. 그럴 때는 nsrange 구조체에다가 로케이션에 ns_not_found라고 하는 상수값이 이제 할당돼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문자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해야 되는 경우, 글자를 이제 두 개로 잘라내던가 일부 문자열만 이제 찾는다는 그런 문자를 분할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얘는 이제 어디까지 잘라내느냐, 어디서부터 잘라내느냐, 어느 일정 범위를 잘라내느냐, 그런 다양한 종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메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ubstring from index라는 메소드는 인덱스까지 잘라내는 게 되겠죠. 앞에서부터 만약에 세 번째 글자까지 잘라내겠다. 잘라낸 결과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으로 ins str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substring to index는 특정 인덱스 이후부터 잘라내는 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substring with range는 이제 범위 내 그 로케이션이랑 length 그 범위 내에 있는 문자열을 이제 반환해 주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불가변형과 가변형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이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NSString은 불가변형 클래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문자열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변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은 그 특정 일부 문자열을 새로운 그 전체 문자열에서 이제 특정 문자열 일부만을 가져와서 새로운 문자열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반환 타입이 전부 다 NSString, 이제 새로운 문자열 객체로 반환하도록 이제 선언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을 이제 잘라내기만 하느냐, 문자를 붙이는 기능도 있습니다. 문자를 붙이는 기능은 NSString에 string by appending string 혹은 string by appending format이라는 걸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파라미터들이나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메소드 이름만 봐서 대충 알 수 있겠죠. 포맷자가 들어가면 뒤에 포맷 문자열, 포맷 형식에 맞춰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경로를 추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파일은 작성할 때 이제 그 폴더 단위로 구분하기 위한 슬래시 있죠. 그런 기호들, 그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string by appending path component를 넣게 되면은 알아서 이제 그 경로 구분자들을 작성해주는 그런 경로 구분자를 추가한 경로를 다시 반환해 줍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문자열 내에서 특정 문자열을 찾는 그런 기능과 문자열의 일부만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3,456이라는 문자를 있을 때 콤마를 앞뒤로 분리해서 콤마가 없는 123 혹은 456이라는 문자를 얻어 올리면 어떻게 짜면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인데 str1에서는 123,456이라는 문자를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콤마의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range of string, 두 번째 줄에 있는 str1의 range of string 이용해서 콤마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용해서 이 range라는 것에 찾았는지 찾지 않았는지를 먼저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안에서는 substring to index랑 substring from index를 이용해서 콤마의 위치, 콤마의 이후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BC와 AC 두 개의 문자열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얘를 NSLog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range of string이랑 이제 substring 요 두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자열을 한번 다루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열에서 검색하는 기능과 이제 일부 문자열을 이제 가져오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지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 2, 3, 4, 5, 6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마의 위치를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코마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str에다가 range of string이라는 걸 이용해서 코마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range of string에 대한 결과는 nsrange라고 하는 구조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를 로그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range에는 location이 있고요. range에는 length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cation, length는 이렇게 놓고 런을 해보면 로케이션에 대한 위치와 인덱스와 length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찾았다면 이제 코마 앞에 있는 문자를 얻어내고요. 코마 이후의 문자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range의 로케이션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느냐? ns not found가 아닌 경우에 동작합니다. 왜냐면 코마가 없는 글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str의 substring toindex를 이용해서 range에 있는 length까지, location까지 출력을 하면 얘가 뭐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런을 해보면 퍼센트 앞에 있는 문자열만 별도로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퍼센트 콤마 이후의 글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r의 substring from index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콤마의 위치를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데 로케이션 하게 되면 콤마부터 나타나게 되고요. 콤마의 길이만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계산해 준 거를 반영하고 얘를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하면 콤마 이후에 문자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를 가지고 있는 NSString 클래스가 제공하는 파일로 저장하고 복원하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SString에는 이제 문자열을 파일로 저장하고 파일에서 다시 문자열 객체로 만들어내는 메소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저장할 때는 write to file이라는 걸 이용해서 작성하면 되고요. automatically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 파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문자열 저장 파일로 저장하는 게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도록 하는 게 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에러를 넣게 되는데 파일을 쓰다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ns 에러를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서 복원하는 경우는 이제 그 파일 경로명에서 경로명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 경로명을 읽어서 새로운 ns 스트링 객체를 만들다 보니까 ini with content 혹은 string with content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API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러 사항을 볼 건데요. 파일로 저장하거나 복원하는 API들을 봤을 때 뒤에 에러 항목에는 ns 에러 그 다음에 골뱅이를 2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파일로 저장하다가 혹은 저장된 파일에서 읽어오다가 에러가 났을 경우 그 에러를 전달하는 게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좀 다릅니다. 보통 이제 파라미터를 사용한 거는 이제 그 샌더가 리시버에게 전달했다면 이건 반대로 NSString이란 클래스가 동작을 취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리시버가 오히려 샌더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가 하나 더 붙은 형태로 나타나고요.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제 포인터에 주소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AND 기호를 이용해서 포인터를 넣고요. 그 포인터는 언더바가 2개입니다. 언더바 2개를 이용한 오토 릴리징으로 포인터를 선언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코드는 str에다가 write file 해가지고 파일 경로 집어넣고요. automatically 작성하고 인코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에러 파라미터는 AND 기호 이용해서 에러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상관없겠지만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에러 객체 파일로 쓰다가 NSString 파일로 쓰다가 에러 객체를 넘겨줬을 겁니다. 샌더에게. 그래서 에러에게 localize description 하게 되면은 에러의 이제 설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에러는 NS 에러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요. NS 에러는 이제 도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어디서 발생했느냐, 그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작성했느냐, 아니면은 내가 만든 클래스 어디에서 작성했느냐, 그런 거를 구분할 수 있게끔 도메인을 정보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러에 대한 정보는 description 메소드 이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ocalize description, localize failure regio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로 저장하고 복원하는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str이라는 이제 문자열 포인터 변수에다가는 abc라는 값을 넣고요. 그 밑에 파일 패스라는 거에 대한 파일 경로명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write file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할 건데, write file 메소드가 이제 뭐를 필요하냐면 ns error 필요하죠. 그래서 언더바 auto release으로 ns error라는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읽어올 때도 이제 string with content of file이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파일 경로명을 작성하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는 str2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열 변수에다가 할당하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으면 에러에 대한 걸 출력하고, 에러가 없으면 파일에서 읽어온 문자열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NS 스트링이 제공하고 있는 이제 인코딩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들은요, 알파벳, 그 다음에 숫자, 그 정도밖에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제한된 몇 가지 글자들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 한글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한글을 입력해도 이제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그 이유는,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웹브라우저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코딩하는 방법은 이제 string by adding %escape using encoding. 다소 길죠? 요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URL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코딩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 항목 보게 되면 URL str에다가는 https 해가지고 이제 검색어로 이제 한글을 집어넣게 되고요. 이거를 string by adding %escape using encoding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이제 인코딩한 결과를 이제 다른 문자열로 이제 저장하고 요거를 출력해 보면 밑에 있는 것처럼 %를 이용한 이제 눈으로 알 수 없죠? 요런 이제 문자열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제 NS 스트링 클래스에 제공하는 문자열을 파일로 저장하고 파일로 저장된 문자열을 다시 읽어오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str이라는 걸 이미 만들어 놨고요. 이 str에다가 write file을 이용해서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파일에 대한 경로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임시 파일로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임시 파일로 쓰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ns utf8 인코딩을 이용하고 에러를 넣는 차례가 됐습니다. 에러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제 그 언더바 오토 릴리징이라는 걸 이용해서 ns 에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포인터에 주소를 넘긴다고 그랬는데 굳이 복잡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 완성되는 엑스코더 만들어주는 자동 완성 템플릿을 보고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동 완성된 걸 보면은 언더바 오토 릴리징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스타가 2개 붙어 있는 거는 AND 기호를 이용해서 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uto releasing ns 에러로 이렇게 포인터만 선호해 놓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경로는 어떻게 할 거냐, ns 스트링 이용해서 제가 폴더 경로를 먼저 하겠습니다. 요 경로에다 할 거고요. 폴더에다가 파일 경로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폴더에다가 그때 슬래시를 붙이고 파일 경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요걸 해주는 메소드가 뭐가 있냐면은 string by appending path component라는 걸 이용해서 폴더 경로에다가 이렇게 파일명을 집어넣으면은 전체 파일 경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 파일로 쓰는 과정에서 에러가 났나 안 났나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결과가 no 상태라면 에러가 났기 때문에 그 에러를
콘솔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해보면 파일 저장 성공이라고 나타나게 됐고요. 그래서 파인더에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NSString이라는 클래스가 string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 ABCD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실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경로를 내가 잘못 줬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런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났고요. 에러에는 이제 이 폴더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파일에서 읽어오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읽어오는 과정은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객체 str2라는 걸 만들고요. string에서 string with contents of fil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대한 경로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죠. 파일 패스 인코딩은 utf 파일 스트링이고 에러를 아까 만든 걸 그대로 사용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읽어온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이번에 ABCD라는 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을 사용하다가 이제 문자열의 내용을 자주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NSMutable string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NSString에도 이제 글자 내용을 변경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이제 자주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SMutable string은 이제 NSString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NSString에 있는 기능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자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뮤터블 같은 데이터 타입들은 이제 버퍼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NSMutable string 객체를 만들 때 버퍼의 크기를 입력하는 그런 API들이 별도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버퍼의 크기를 늘리는 작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미리 예상되는 버퍼의 크기를 내가 알고 있다. 그랬을 때 버퍼의 크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성능상으로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SMutable string에는 다음과 같이 뭐 덧붙이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삽입하거나 혹은 삭제하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이런 이제 API들을 봤을 때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반환 타입이 다 보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NSString에서는 이제 바뀐 문자를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NSString이라고 하는 반환 타입이 있었고요. NSMutable str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데이터 자체, 문자열 자체를 변경하기 때문에 반환 타입이 보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코드를 짜볼 수가 있을 겁니다. 123,456에서 콤마를 삭제한 문자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23, 그 다음에 콤마를 붙이고 그 다음에 456을 덧붙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드로 보겠습니다. NSMutable string 객체를 만들고요. 123,456을 만들고 그 다음에 delete character in range를 만들 겁니다. 이때 range 구조체에 들어갑니다.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 nsMake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임의로 이제 콤마의 위치를 3,1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콤마 위치를 R을 낸 다음에 콤마를 삭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3이랑 콤마랑 456을 덧붙이는 append 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 객체에다가 덧붙이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NSString을 사용할 때랑 이제 mutable string을 사용할 때랑 좀 다르죠? 이제 아까는 NSString을 사용할 때는 반환 타입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자열 변수를 할당했지만 여기서는 mutable string 이제 변수에다가 그 객체에다가 계속해서 문자열을 바꾸는 방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문자열을 다루는 NSString 클래스를 알아봤습니다.
NS 스트링은 한번 이제 문자열 데이터를 만들면 이제 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형 클래스였고요. 이 NS 스트링의 가변형 타입인 NS 뮤터블 스트링도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다루는 클래스는 크게 가변형과 불가변형으로 나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진 장에서는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이제 더 많은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